안녕하세요. 부산여사병원 원장 강승현입니다. 자궁내막증은 자궁 내에 있어야 할 조직이 월경혈의 역류 등으로 인해 자궁내막 바깥쪽에 존재하게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비정상적 자궁내막 조직이 복막을 침투해 주변 장기인 방광, 직장 조직, 골반 신경까지 파고드는 경우엔 신부 자궁내막증이라 부르는데요. 자궁내막증을 오래 앓는 경우 신부 자궁내막증으로 발병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극심한 생리통을 정상으로 보는 경우로 인해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부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골반 신경통은 5mm 이상 복막 아래로 침범한 이소성 자궁내막 조직이 생리로 인하여 주변 장기의 근층이나 신경계에 침범하여 증상이 나타납니다. 병변의 위치와 연관된 신경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이해하고 영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증상임에도 오인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빈뇨, 잔뇨감, 배뇨통, 하복통, 설사, 변비, 메스꺼움, 가스참, 요통, 부정맥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생리 때 집중된다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궁내막증의 진단은 위에 언급한 증상을 고찰하여 자궁내막증을 의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궁내막증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복강경이나 수술을 통해서 병변을 확인하거나 조직학적으로 확진함으로써 가능하고 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혈청 암항원 125라고 불리우는 CA125나 자기공명 영상, 즉 MRI 등으로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MRI는 직장과 질을 침범하는 신부 자궁내막증의 진단에 높은 민감도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증상만으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이를 진단하기 위해 디에노게스트 같은 호르몬 약물 제제를 사용하여 증상이 호전되는지 관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궁내막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수술요법과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자궁내막증 수술 시에는 연관된 복막을 떼어내어 복막 아래 자율신경과 체신경, 요관, 직장 등의 병변을 확인합니다. 유착을 모두 분리하고 신부 자궁내막증 병변을 떼어내는데 신경과 근접한 경우 신경을 보호하면서 방리합니다. 병변의 위치에 따라 직장, 자궁 후면을 수술할 수도 있고 장의 일부를 잘라 이어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구획을 찾아 수술한다면 정상 자궁을 유지할 수 있고 임신도 가능합니다. 90%의 환자는 약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지만 난소에 혹이 생기는 자궁내막 종과 같은 병변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요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통해 통증을 조절하거나 복합경구 피임약, 프로게스테론 제제 등과 같은 호르몬 제제를 사용하여 주기적인 월경을 제거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자궁 내 조직의 복강 내 이식을 줄이고 이미 이식된 조직의 성장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가지고 있었던 증상들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이미 신체적 변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예를 들어 골반신경까지 진행되어 구조적인 변형이 만들어진 경우라면 생리와 상관없이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골반신경을 방리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내막증 환자라면 증상은 좋아집니다. 자궁근종은 자궁을 대부분 이루고 있는 평활근에 생기는 종양이며 양성 질환입니다. 자궁근종은 자궁 내에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장막하, 점막하, 근층 내 근종으로 나뉩니다. 자궁근종은 여성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이며 35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40에서 50% 정도 나타납니다.
자궁 근종의 원인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자궁의 평활근을 이루는 세포 중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하나의 자궁 근종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자궁 근종을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자궁 근종의 발생 위험도가 경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절반 정도 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궁 근종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리량 과다가 가장 흔한 증상이며 골반 통증, 생리통, 성교시 통증, 골반 압박감, 빈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반 내진으로도 자궁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지만 대개 초음파 검사로 진단하게 됩니다. 수술 전 정확한 위치와 개수를 알기 위해서나 악성 종양의 감별을 위해 MRI 등을 찍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약물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뉘는데 환자의 연령, 폐렴 여부, 증상 유무,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증상 없는 근종은 그 경과를 관찰하기만 합니다. 근종이 크거나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데 향후 임신을 위해 자궁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호르몬 주사,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작용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호르몬 주사의 경우 그 작용이 일시적이므로 치료가 끝나면 다시 근종의 크기가 커질 수 있고 여성 호르몬의 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자궁 절제술이 있고 자궁을 보존하고자 할 때에는 근종 적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종 적출술을 시행한 경우 재발률은 약 50% 정도이고 이 중 3분의 1 정도에서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난소 낭종은 난소에 발생하는 낭성 종양으로 내부의 액체 성분으로 차있는 무릎을 의미합니다. 이는 배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능성 난소 낭종과 양성 난소 신생물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내부의 수분은 종양의 종류에 따라 장액성, 점액성, 액체인 경우도 있고 혈액이나 지방, 농양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능성 난소 낭종은 여포 낭종, 황체 낭종, 난포막 황체화 낭종 등이 해당합니다. 양성 난소 신생물은 자궁 내막종, 기형종, 장액성 또는 점액성 난소 낭종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양한 크기와 임상 경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난소암 등으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난소 낭종은 기능성 낭종과 양성 난소 종양으로 구분하여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능성 난소 낭종은 배란 과정에서 발생 가능하며 배란 과정에 장애가 있을 때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혈성 황체 낭종의 경우에는 출혈 성향을 가진 경우 발생 빈도가 높고 출혈이 심할 수 있습니다. 양성 난소 종양은 자궁 내막종, 기형종, 장액성 또는 점액성 난소 낭종 등을 말하며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염증성 낭종은 골반 염증이 원인이 됩니다. 기능성 낭종은 가임기 여성의 배란 과정 중에 흔히 발생하여 관찰될 수 있습니다. 8cm를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자연 소실됩니다. 대부분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난소 종괴가 크지 않을 때에도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물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난소 종괴로 인해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복부 팽만과 불편감, 복통, 복부 압박 증상, 대소변 시의 불편감, 소화불량이 있으며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 생겼을 경우 질출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종괴가 꼬이거나 복강 내에서 파열되면 복강 내 출혈과 급성 보통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골반 진찰 시 만져지거나 골반 초음파 검사 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낭종의 성상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CT나 MRI 등 추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로 측정하는 중요한 표지자가 상승해 있다면 암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양성 질환에서도 상승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사에는 골반 초음파 검사와 CT, MRI 등과 같은 영상 검사, CALEO 등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낭소낭종의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수주에서 수개월 이내에 저절로 소실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난소의 물혹이 생리적 낭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단 경과를 관찰합니다. 이때 먹는 피임약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경우 크기와 형태상의 악성도 및 임상적 양상을 근거로 수술의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이나 본인이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을 앓았던 경험이 있거나 종괴가 점점 커지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해경 이후라면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으면서 초음파상 단순무로, 즉 양성이라 판단될 때에는 경과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셋째, 종괴가 큰 경우, 낭종의 파열이나 염전이 의심되는 경우, 또 초음파 등 영상 검사상 악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